컨텐츠. 일상에서 우리는 컨텐츠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게임 컨텐츠, 영상 컨텐츠, 문화 컨텐츠, 의료 컨텐츠 등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 컨텐츠라는 단어를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컨텐츠란 과연 무엇일까? 컨텐츠는 무언가를 담는다는 의미의 영단어 컨테인과도 많이 닮았는데 이 둘의 어원은 함께라는 의미의 라틴어 컨과 붙잡다라는 의미의 떼네레의 합성어 컨티네레이다. 본래 의미로 보면 컨텐츠는 무언가를 담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이 단어는 중세 15세기부터 대략 쓰였다고 믿어지지만 미디어 매체 및 특정 정보를 담은 디지털 매체를 뜻하는 의미는 대략 2000년대부터 키워드로 떠올랐다고 본다. 한때 최근의 산업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제4차, 5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의 지식 집약형 산업이라고 정의되었으며 5차 산업의 경우에는 취미, 오락, 패션 산업이라고 정의되었다. 천연자원을 직접 이용해 생산을 담당하는 1차 산업, 이를 가공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과 달리 4, 5차 산업은 매우 모호하게 정의되었다. 그러나 나는 3차 산업 이후의 미래 산업을 콘텐츠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 산업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지만 해당 개념들은 콘텐츠가 적용되는 산업 범위와는 다를 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콘텐츠란 무엇인가?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콘텐츠라는 단어의 의미를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의 디지털 정보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영화, 서적, 음원 등과 같은 아날로그 매체는 콘텐츠로 취급할 수 없다. 더불어 문화 콘텐츠, 교육 콘텐츠, 의료 콘텐츠 등 디지털 정보 단일의 형태가 아닌 그 외의 형태로도 존재하기에 현재의 콘텐츠를 단순한 디지털 정보로 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럼 콘텐츠는 과연 무엇인가? 일부는 창작물 및 저작물을 콘텐츠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콘텐츠를 단순히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창작물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릇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보 따위를 담은 매개를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사설, 디자인,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본 내가 봐온 바는 콘텐츠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콘텐츠를 소비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하고 있다. 원시시대 동굴 속 벽화 그림을 넘어 언어와 문자,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저작 매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는 생존의 파편 또는 결과물인 것이다. 진화를 거듭해가며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부산물을 남기고 다시금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하며 콘텐츠를 생산하며 소비한 것이다. 모든 것은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고 진화한다.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생성되고 지구가 탄생하며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진화를 거듭하며 스스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정의하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기까지 콘텐츠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 주변에 생성되고 존재했다. 본인이 생존한다는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그 형태가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진화해왔고 그로 인해 생성된 결과와 부산물이 곧 콘텐츠인 것이다. 앞서 나는 콘텐츠를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보 따위를 담은 매개라고 서술했다. 이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특정한 생각이나 의식 또는 지식이나 사실이 담긴 모든 것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매우 뜬구름 잡는 정의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라는 것은 이렇게 방대한 개념인 것이다. 모든 생물은 계속 존재하기 위해 발악을 한다. 정해진 수명을 넘어서도 생존하기 위해 번식을 하고 자신의 분신인 자손을 남기는 행위 또한 계속 존재하기 위한 발악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남는 것은 본인이 생존했다는 결과라는 사실이고 그 자체가 곧 콘텐츠인 것이다. 한국의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의 실체 유무는 상관없이 정해진 수명을 넘어 본인의 존재를 남기려는 행위는 모든 유전자 속에 담긴 본능인 것이다.
현재 또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아우성. 그것이 바로 콘텐츠인 것이다. 특정 존재가 생존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가 콘텐츠라면 과연 스스로 슬기로운 사람 또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칭하는 인간과 인격체에게 콘텐츠란 무엇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지금 콘텐츠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질문 역시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생각하는 동물로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고대에는 생존을, 중세에는 권력을, 근대에는 계몽을 중시했고 현대에는 이념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에 맞춰 인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콘텐츠 역시 변화했다. 생존을 추구했던 고대에는 후대에게 생존하는 법을 동굴벽화 등으로 전수했으며 중세에는 본인의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라미드, 만리장성 같은 유적을 건설했고 근대에는 본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숭고했음을 예술품과 건축물 등으로 표현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본인 그 자체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이념이 중요해지고 콘텐츠 역시 이러한 이념을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수월한 형태로 변화했다. 최근 나는 두 곳의 헬스장을 다녔다. 한 곳은 집 바로 근처 조그마한 헬스장이었고 다른 한 곳은 걸어서 15분 거리의 큰 헬스장이었다. 본래 집 앞 헬스장에서 간단히 운동하며 다니려고 했지만 결국 현재는 15분 거리의 큰 헬스장을 다니고 있다. 헬스장을 바꾸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내부 기구들이 너무 적고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조언 없이 단순히 굶고 하체만 조지면 된다는 관장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새로 바꾼 헬스장은 넓고 기구도 많은 건 둘째치고 인바디 검사와 함께 개인 체질과 습관을 분석하여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식단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떤 필수 요소가 부족하고 과한지를 체크하고 컨설팅을 해주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다 보면 체중이 선형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체지방이 빠지고 그 자리에 근육이 차면서 체중이 다시 오르다가도 다시 체지방이 빠지며 다시 빠지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체중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런 점을 모르면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체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데 두 번째 헬스장의 경우는 이러한 요소까지 설명해주며 더욱더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며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앞서 다닌 헬스장이 단순히 장소와 조언의 서비스만 제공해 주었다면 이후 다닌 헬스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식과 이념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해주며 타 헬스장에 비해 더욱 경쟁력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콘텐츠는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콘텐츠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콘텐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콘텐츠는 우리의 생활과 사고를 더 풍요롭게 만들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진화할 수 있다.